저는 신우이의 결혼식에 단 한 명, 저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손님께서 예약하신 쉰개 테이블 잔금은 언제 결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단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우이를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망신시키는 것. 지난주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중요한 일이 의논할 것이 있다며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여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간장찜닭과 신우이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 남편 민준 씨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우이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시어머니와 무언가를 열심히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삐딱하게 한 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와 대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곧 밥 다 될 거야. 저는 딸기를 서연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좋아하는 딸기야. 아직 싱싱해. 서연이는 받지 않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단 거 안 먹어. 그러더니 노트북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웨딩홀 어때요? 저랑 지우 씨랑 어제 가봤는데 분위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딸 서연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지. 얼마인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식대는 포함 안 된 가격이고요. 서연이는 민준 씨를 슬쩍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랑 세연이 혹시 여유 있으면 저 좀 보태주세요. 저 좀 보태주세요. 결혼식 성대하게 하고 싶어서요. 민준 씨는 얼른 말했습니다. 문준 씨는 얼른 말했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말해. 오빠가 꼭 도와줄. 모든 일을 민준 씨와 시어머니하고만 상의하고 저는 투명인간 취급했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내내 서연이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와 결혼식 세부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하고 어떤 때는 밴드를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웅장해 보이지. 엄마가 밴드도 불러줄게. 우리 집 귀한 딸 시집 가는데 남들보다 못할 수는 없지. 민준 씨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내가 축의금도 두둑이 줄게. 서연이 시집 가는 날 최고로 빛나게 해줄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마디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결혼식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야? 지훈 씨네 쪽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야? 저랑 오빠랑 엄마 정도 부다면.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그제야 제 존재를 알아차린 듯 젓가락을 놨지. 남은 돈은 저희 집에서 부담하기로요.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저는 서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인데 우리 집에서 전부 부담할 수는 없어. 지훈 씨네 집도 일부는 부담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네가 시집가서 고생할 수는 없지. 게다가 서연이는 얼른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말했습니다. 맞아, 집은 원래 쉽지 않아. 당신을 신경 쓰지 마. 나랑 엄마가 서연이 잘 챙겨줄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응석바지로 자라 뭐든 최고만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서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들어와 문틀에 기대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순금 예물 세트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해주신 거죠? 제가 결혼식 날 착용하고 싶은데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요.
결혼식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금 예물 세트는 친정 어머니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 가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귀걸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아까워서 자랐습니다. 그 예물 세트는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야. 의미가 남달라. 빌려주기가 좀 그렇다. 만약 금부치를 착용하고 싶으면 어머님께 부탁드려서 하나 사달라고 해봐. 요즘 금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저 결혼식 비용도 다 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 예물까지 사달라고 해요. 게다가 새언니 그 예물 세트 그냥 뭐예요? 게다가 새언니 그 예물 세트 그냥 놔두면 뭐예요? 그냥 그 예물 세트가 나한테는 정말 소중해서 그래. 정말 빌려줄 수가 없어. 서연이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부엌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좀 허탈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아온 것이 분명 좋은 일 때문이 아닐 거라고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역시 뭔가 달라고 온 거라고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역시 뭔가 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예물 세트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라 정말 빌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 서연이가 필요하다면 제가 함께 가게에 가서 하나 고르고 제가 절반을 부담할게요.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야박하니? 얘가 왜 이렇게 야박하니? 예물 세트 하나 가지고 하루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서연이는 이것저것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조건 서연이를 감싸고 그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심해서 엄마와 여동생 말이라면 뭐든 다 듣고 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결혼은 큰일이잖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 너무 따지지 말고 서연이가 예물 세트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줘. 어차피 하루만 착용하는 건데.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예물 세트는 나한테 정말 소중해. 빌려줄 수가 없어. 만약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직접 하나 사줘. 난 아무 말 안 할게. 민준 씨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연이는 분명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고 저는 제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서연이는 저에게 예물 세트 빌려달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뒤에서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섰는데 민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투가 아주 공손했습니다. 네, 맞아요. 쉰개 테이블을 수용했습니다. 맞아요. 쉰개 테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상의 있게 나와야 하고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연이랑 지훈 씨가 웨딩홀 알아보고 있어서 방금 그분은 웨딩홀 영업 담당자였어. 내가 그 사람들 대신 상황을 알아봐 준 거야. 그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지 왜 당신이 대신 알아봐 준 거야? 그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지 왜 당신이 대신 알아봐줘? 저는 좀 일행원 1억이 넘는다고 하네. 언제 개입을이면 1억이 넘는다고 하네. 아직 못 정했대. 여러 군데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든대. 다 마음에 아직 못 돼. 민준 씨는 말을 하며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여보, 서연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오빠랑 서연이로서 좀 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저식 때 우리가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돌고 돌아 결국은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지우이에게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웨딩홀 고르고 테이블 고르고 테이블 고르고 테이블 고르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당신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나보고 대신 말해달라고 한 거야. 서연이랑 지훈 씨는 형편이 보통이라 갑자기 1억을 마련할 수 없대. 우리가 형편이 좀 더 나으니 그들을 대신해서 내 일부라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형편이 더 나은 이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형편이 더 나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주택대 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나가잖아. 어디에 그렇게 여윳돈이 있어? 민준 씨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고 얼른 말했습니다. 내가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자는 거지. 당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만 내도 괜찮아. 2천만 원만 내도 괜찮아. 2천만 원도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손금 예물 세트 원하면 함께 가서 고르고 내가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서연이가 싫다고 했잖아.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분명 서연이와 시어머니에게 이 일을 다시 말할 것이고 그때는 그들이 저를 설득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점심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서연이가 10대 이야기했니? 그 애들이 고른 웨딩홀이 분위기는 참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너랑 민준이가 10대 좀 보태줄 수 없니? 민준 씨가 저한테 말했지만 저희가 정말 그렇게 여윳돈이 많지 않아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주택대 출금을 갚아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남은 돈은 겨우 생활비 정도예요. 정말 많이 도와주기 싫은 거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월급이 1천만 원이 넘지 않니? 미쩔이 않니? 서연이는 네 신우인데 이렇게 큰 결혼식에 네가 새언니로서 어떻게 안 도울 수 있어? 안 돕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연이와 함께 순금 예물 세트 사러 가서 제가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서연이가 싫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10대까지 내라고 하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제 와서 10대 는 거랑 10대 내는 거랑 같니? 시어머니에 같니? 네가 서연이 10대를 안 내주면 우리 집을 망신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체면은 10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연이가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한테 돈 내라고만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분명 시어머니다. 오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웨딩홀 사진을 한 장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새언니, 이 웨딩홀 어때요? 저랑 지훈 씨 둘 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 10대가 좀 비싸서요. 새언니랑 오빠가 5천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맹수했습니다. 그는 메시트 빌려달래 예물 세트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지난번에 예물 세트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안 갚으려 했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갚는다고? 왜 답장 안 했어? 사연이가 당신이 자기 말 무시한다고 불평하더라. 내가 왜 답장해야 하는데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나한테 요구할 때는 내가 도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웨딩을 고르고 테이블 정할 때도 나랑 산이 한 고르고 테이블 정할 때도 나랑 산이가 그냥 보고만 있어? 안 되겠다. 우리가 2천만 원 정도만 있어? 안 되겠다. 나를 ATM 기계로 알아?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오는 거랬습니다. 그냥 결혼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도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를 도우면 다음번에는 분명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거야. 민준 씨, 당신은 늘 서연이를 감싸고 돌면 안 돼. 그는 이미 어른이야.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서연이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서연이는 저에게 10대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을 바꾼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뒤에서 다른 꼼꼼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그 웨딩홀을 계약했고 심지어 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웨딩홀이 모든 청구서를 제 이름으로 보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웨딩홀 영업 담당자에게 제가 자신의 새언니이고 결혼식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제가 결국 잔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 생각이었던 거죠. 정말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이 갑자기 10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히 그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죠. 안 그랬으면 결국 그들에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세고 있었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집 우편함에는 결혼식 청첩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빠서 아직 못 보냈거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직접 주려고 하는 걸 거라고. 그러다 수요일 저녁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있고 꽃집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답례품을 포장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고 옆에는 서연이와 지훈 씨의 이름이 적힌 바예요.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청첩장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서연이네 거요. 지난주에 와서 계약하고 갔어요. 결혼식에 쓸 거라고 이번 주에 포장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첩장도 서연이가 직접 고른 금박 디자인이에요. 정말 고급스럽죠? 저는 서연이와 지훈 씨의 이름이 인쇄된 청첩장들을 보며 마음속에 무언가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바빠서 아직 못 줬나 봐. 턱 막히는 것자만. 청첩장은 진작에 다 만들어졌지만 저에게만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느라 서연이가 그때 모든 친척들에게 다 보낼 거라고 했는데 혹시 빠뜨릴까봐 일부러 여분을 더 인쇄해달라고 했거든요. 서연이 새언니인데 왜 못 받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대충 두어 마디 나누고 아이를 데리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어보자. 고모 결혼인길래 엄마, 고모 결혼인 머리를 쓰다듬은 거 먹어. 나 케이크 먹고 싶어.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는 이미 퇴근해서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모님께 맡기고 부엌 문으로 가서 곧바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결혼식 청첩장 받았어. 민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멈칫하더니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청첩장 다 딴지 꽃집에서 봤어.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아직 인쇄가 안 됐나 봐. 당신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좀 더 기다려봐. 사장님이 서연이가 지난주에 다 계약했고 모든 친척들에게 다 보낼 거라고 했다던데 민준 씨의 얼굴이 실시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우리 거 놔두는 걸 깜빡했나 봐. 요즘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신없었을 거야. 실수로 잊었을 수도 있지. 잊었다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파란 속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 가족이라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나중에 그냥 바로 가면 된다고. 한 가족이라 청첩장이 필요 없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는 왜 자기 친구들한테는, 자기 동료들한테는 왜 나한테는 가가도 그의 친구가 답례품 자랑하는 거 같는데 이모님은 얼른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화를 억누르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변명하지 마. 그는 그냥 나를 초대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들이 진작에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기로 산의한 거지? 민준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엄마가 산의한 거야. 당신이 지난번에 예물 세트도 안 빌려주고 식대도 안 내겠다고 해서 혹시 당신이 결혼식에서 소란 피워서 손님들한테 웃음거리가 될까봐 청첩장을 준비하지 않았대. 내가 소란을 피울까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그는 저를 소개권을 내게 하려 했고 저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소란을 피울 거라고? 민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너무 따지지 말자. 그 결혼식 날 우리가 안 가면 엄마가 또 속상해할 거야. 나 안 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야 해? 내가 찬밥 신세로 가야 해. 게다가 그는 나한테 청첩장 한 장도 원할 거야. 그도 분명 아이가 가는 걸 원할 거야. 아이도 안정도 안 줬는데 내가 가면 나이가 가는 거야 돼? 답이나 얻어먹으러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아이도 따로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이를 조카로 생각한다면 청첩장 한 장이라도 안 줄 리가 없어. 그날 밤 저와 민준 씨는 아주 불쾌하게 다퉜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서연이에게도 늘 양보했지만 그들은 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을 때만 저를 찾고 일이 없을 때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막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지은아, 서연이 결혼식 날 일찍 와서 손님들 접대하는 것 좀 도와줘. 늦지 말고.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청첩장 한 장도 안 주면서 감히 나보고 손님 접대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저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청첩장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청첩장이야? 다 한 가족인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네가 와서 안 도우면 사람들이 흉볼 거야.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다고 말이야. 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다고 말이야.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다고 말이야. 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가서 일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저를 초대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돕지 않을 겁니다. 왜 늘 제가 희생해서 그들의 체면을 세워줘야 합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 씨에게 결혼식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그들도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식 당일 아침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제 평온을 완전히 깨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며 쉬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유선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발신지는 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끔 업무상 협력업체에서도 유선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들 저를 지은 씨라고 불렀고 제 이름을 모두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목소리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신데 무슨 일이세요? 이지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호텔 고객 담당 박 지배인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빛나는 호텔 고객 담당 박 지배인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님께서 저희 호텔에 오늘 신계 테이블 연회를 예약하셨고 약속고 신계 테이블 연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박 지배인님,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세요? 저는 웨딩을 예약한 적 없는데요. 혹시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박 지배인도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지은 씨. 저희 시스템에는 예약자분이 이지은 없으신가요? 한 달 전. 그건 주민등록번호도 손님과 일치하며 연락처도 이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님, 시스템에 예약자분이 저로 되어 있다는 거 확실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정말 착각하신 걸까 봐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 지배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주민등록번호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 지배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읊었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웨딩홀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혹시 누가 제 정보를 이용해서 예약한 건 아닐까요? 웨딩홀 예약할 때 본인이 직접 오거나 신분증 확인 같은 건 필요 없나요? 박 지배인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이지은 씨, 그때 예약하러 오신 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이지은 씨의 시누이라고 했습니다. 이지은 씨께서 업무가 바쁘셔서 자신에게 예약 위임을 하셔서 자신에게 예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계약금 1천만 원만 받았고 잔금은 오늘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가 갑자기 식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정보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정보를 이용해서 제 정보를 이약하고 저에게 잔금을 내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저에게 청첩장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셈이 너무나도 교활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이 잔금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본인에게 연락하셔야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지은 씨, 박 지배인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예약자분이 이지은 씨로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연회장은 이지은 씨로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연회장은 이미 준비가 다 되었고 식재료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확실히 외되었습니다. 만약 잔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연회를 진행하나 안 그러면 나중에 웨딩홀이 정말 연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서연이네가 분명 저를 비난할 것이고 게다가 저는 서연이와 직접 대면해서 제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박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대략 쌉니다.
대략 30분 후에 웨딩홀에 도착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직접 이야기하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잔금은 제가 절대 결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민주 씨가 헐레벌떡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이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자고 했잖아? 저는 불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다 당신의 착한 여동생이 벌인 짓 때문이잖아. 그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빛나는 호텔에 쉰게 테이블 연회를 예약했어. 이제 웨딩홀에서 내가 안 갈 수 있겠어. 이제 웨딩홀에서 나보고 잔금 내라고 한다고. 서연이가 당신 정보로 식대를 예약했다고?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서 따져볼게. 지금 그를 찾아가서 뭐 할 건데.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 웨딩홀에서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쁠 거야. 당신이 찾아가면 그는 당신 앞에서 울고불고 불쌍한 척하며 당신한테 잔금 내달라고 할 거라고. 가자. 당신 나랑 같이 웨딩홀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다지자. 하지만 오늘이 그의 결혼식인데 웨딩홀에서 소란 피우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 친척이랑 친구들이 보면 비웃을 거라고. 그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할 때는 보기 흉하다는 생각 안 했어? 나한테 청첩장도 안 주면서 나보고 잔금 내라고 할 때는 보기 흉하다는 생각 안 주면서 나보고 잔금 내라고 할 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보기 흉하다는 잠신이랑 같이 갈게. 더 이상 그를 감싸면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따져서 그가 직접 잔금 내게 해. 저는 황급히 아이 옷을 다 입히고 제 주민등록증도 챙겼습니다. 웨딩홀에 가서 제가 웨딩홀을 예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민준 씨는 차고로 가서 차를 빼왔고 저는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웨딩홀에 도착해서 서연이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웨딩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략 40분 후 저희는 빛나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웨딩홀 입구에 거대한 빨간색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수막에는 서연 씨, 지훈 씨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를 안고 민준 씨와 함께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막 문을 들어서자 박 지배인이 다가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드디어 오셨군요. 손님 신우이와 예비 신랑은 안에서 메이크업 중이십니다. 지금 바로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하며 저는 메이크업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먼저 엄마랑 상의해보는 게 어때? 서연이한테 바로 찾아가지 말고. 혹시 소란이 나면. 손에는 빨간색 한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그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해. 시어머니는 저와 민준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너희들이 왜 왔니?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감히 저에게 왜 왔냐고 물어보세요. 서연이가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후에 쉰게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이제 웨딩홀에 쉰게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이제 웨딩홀에서 저보고 잔금을 내라고 한다고요. 어머님은 아세요. 네 정보 먼저 사용해서 예약하고 잔금은 네가 낼 거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서연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나요? 그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나 있었어요?
그는 나한테 청첩장 한 장도 안 주면서요? 그는 나한테 청첩장 한 장도 안 주면서 1억이 넘는 잔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위에 이미 많은 소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잔금 문제는 잘 상의해서 해결하면 되잖아. 일단 우리 들어가자. 응? 뭘 상의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말하고 넘어가야 해. 이 잔금은 내가 절대 결제하지 않을 거야. 누가 예약했든 그 사람이 내야 해. 누가 오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메이크업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눈살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당연하다는 듯한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제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를 예약하고 저에게 잔금을 내게 하면서 이제 와서 담이 누가 오라고 했어요? 라고 묻다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서연이의 이렇게 1억이 넘는 잔금을 내라고 한다고. 서연이의 이 한마디에 저는 화가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를 노려보며 내가 왜 왔냐고?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새언니 정보로 식대를 예약했다고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를 예약했다고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내가 함부로 말한다고? 저는 냉소함에 옆에 있던 박 지배인을 쳐다봤습니다. 박 지배인님, 죄송하지만 그때 누가 식대를 예약했고 누구의 정보를 예약했고 손님, 지난달 10일에 저희 웨딩홀에 오셔서 결혼 연회를 예약하셨습니다. 그때 이지은 씨의 시누이라고 하시면서 이지은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예약자 정보는 분명 이지은 씨의 정보입니다. 이 점은 틀림없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뻘녕 이지은 빨개졌다 하며 입을 벌려 무언가 너무 급해서 정보를 잘못 가져갔나 봐.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잔금은 네가 먼저 결제하고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돈 돌려줄게. 안 될까? 정보를 잘못 가져갔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고 서늘했습니다. 어머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어떻게 잘못 가져갈 수 있어요? 그는 분명 고의적으로 저를 이용해서 식대를 내게 하려 했고 심지어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으려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서연이 결혼식인데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먼저 잔금을 결제하고 결혼식을 방해하지 말자. 돈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보고 먼저 잔금을 결제하라고? 민준 씨, 당신은 그가 나한테 청첩장 한 장도 안 주고. 민준 씨, 당신은 그가 나 안 주고 몰래 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와서 나보고 먼저 잔금 내라고? 내가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이 그 사람 결혼식 날인데 잔금 문제 때문에 결혼식이 망쳐지면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내가 서연이한테 받을게. 안 될까? 나중에 받는다고? 저는 순간 폭발했고 목소리도 많이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내 쇼핑카드를 빌려 200만 원이 넘는 옷을 샀을 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 넘는 옷을 샀을 때도 며칠 후에 갚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안 갚았어. 당신 생각에 이번에 그가 갚을 것 같아? 주위의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모두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민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가봐. 그가 내 결혼식에서 나랑 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험담을 하잖아. 그는 분명 고의적으로 나를 도와주기는 거야. 내가 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서연이가 오는 것을 보자 더 초조해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너무 심했어. 서연이가 울고 있잖아. 네가 뭘 더 바라는 거야? 겨우 1억인데 네가 그렇게까지 그를 서운하게 만들어야겠니? 네가 잔금을 안 내주면 우리 집과 고의적으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그들 모녀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민준 씨를 쳐다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내가 잔금을 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결혼 생활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고 또 울고 있는 서연이와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딱 한 번 결혼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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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민준 씨, 당신이 그렇게 그를 돕고 싶다면 당신이 직접 잔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내 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일,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일,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아이를 안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지배인이 황급히 저를 막았습니다. 이지은 씨,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박 지배인을 쳐다보며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님, 저도 지배인님네가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 식대는 제가 예약한 게 아니고 돈도 제가 낼 이유가 없어요. 지배인님은 실제 식대를 예약한 사람, 즉 서연이에게 찾아가서 그가 잔금을 내게 하세요. 그가 잔금을 내게 하세요. 만약 간 사람, 즉 서연이에게 찾아가서 그가 잔금을 내게 하세요. 만약 그가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대로 처리하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서연이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올미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 고의적으로 우리가 잘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고 또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감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 일이 서연이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오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저의 결혼식인데 먼저 잔금을 결제하고 이 돈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차용증이라도 써드릴까. 게다가 이 돈은 원래 제가 낼 이유가 없는 돈이야. 당신이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웨딩홀에 써야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지훈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옆에 서서 얼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도 저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잔금을 안 내주면 나 여기서 안 내주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고할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잔인하고 야박한 새언니야.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새언니한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식대도 안 내주려고 하다니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어. 주위의 손님들은 더욱 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야박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서연이가 철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서연이가 철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때를 쓰고 비합리적이라고 했으며 저는 아이를 안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잔금을 안 내주겠다면 우리 집 예금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먼저 내주면 안 될까? 그냥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 교육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잖아. 당신은 아이 교육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잖아. 당신은 아이 돈을 꺼내서 당신은 여동생 결혼식 비용을 내주겠다고.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저는 말을 너무 실망시켰어. 그 애 가라고 해. 난 그 애가 가면 누가 잔금을 낼지 궁금하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웨딩홀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자기 여동생을 위해 가미야 교육 자금으로 식대까지 내자는 말을 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하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이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내일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그들과 제대로 따져보자. 그들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게 놔둘 수 없어.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일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연이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켜 제가 망신시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민등록증, 휴대폰에 저장된 청첩장을 못 받은 카톡 대화 기록, 전에 민준 씨에게 청첩장을 못 받았다고 말했던 대화, 그리고 서연이가 저에게 돈과 쇼핑 카드를 빌리고 갚지 않은 이체, 기록들을 모두 정리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보여주자는 이거였습니다. 가는 길에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가는이도 제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녹음기까지 챙겨왔습니다. 만약 그들과 싸우게 될과 오늘 내가 있으니 그들이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네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대략 10시쯤 저희는 웨딩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걸려있던 빨간색 현수막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입구의 손님들은 어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 몇 명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를 안고 하윤이와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막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서명대 옆에 서서 친척 몇 명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고 얼른 다가와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왜 또 왔니? 내가 너한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얼른 돌아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저런 냉소하며 말고.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것을 찾으러 왔어요. 왜 소란을 피운다고 하세요? 주위의 친척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빨개졌다 하얘졌다 하며 얼른 제 팔을 잡아당기며 옆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우리 옆에서 하자. 여기서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서연이 결혼식 곧 시작할 텐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냥 설명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서연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심계 테이블을 예약했지만 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저에게 청첩장도 주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제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고 또 주위의 친척들을 한번 보고 또 주위의 친척들을 한번 보더니 얼른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 오해다. 서연이가 순간 착각해서 정보를 잘못 사용한 거야. 어제는 장본을 잘못 따고 사용한 거야. 20대는 우리가 이미 다 모았으니 네가 낼 필요 없어. 제가 보기엔 당신들이 저를 속여 잔금을 내게 하려 했는데 제가 안 속으니 이제야 스스로 모은 거겠죠.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얼른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왔어? 식대 우리가 이미 결제했다고 했잖아. 여보, 왜 왔어? 식대 우리가 이미 결제했다고 했잖아. 얼른 돌아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누구 돈으로.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아이 교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좀 빌려서
먼저 잔금을 결제했어. 나중에 내가 천천히 갚을게. 더 이상 묻지 말고 얼른 돌아가. 결혼식 곧 시작할 거야. 결혼식 곧 시작할 거야. 친구한테 빌렸다고? 제 마음속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서연이를 위해 감히 친구한테 돈까지 빌렸어? 하윤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당신은 우리가 주택대출금도 당신이 빌린 돈은 안 해봤어? 민준 씨, 당신은 너무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해. 당신 여동생이 잘못했는데 당신은 지은 씨 편을 들어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 뒤치다꺼리를 해줘. 당신은 지은 씨한테,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민준 씨는 저희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는 저희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다시 하윤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하윤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지은 씨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지은 씨는 초대도 안 하려 했잖아. 이게 당신의 집안일이라고? 이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주위의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모두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한 친척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오해였어. 이미 다 해결됐으니 다들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 앉아. 결혼식 곧 시작할 거야. 오해가 해결됐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직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그를 불러내서 나랑 이야기하겠어. 그를 불러내서 나랑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라고. 그가 내 정보를 예약했으니 적어도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마음대로 불러.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마침 경찰이 와서 서연이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10대 예약한 게 사기인지 아닌지 따져줬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철없는 며느리를 얻었을까? 아주머니, 함부로 바닥에 주저앉지 마세요. 내 딸 결혼식에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어? 여기는 웨딩홀이지 아주머니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마세요. 바로 그때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 팔짱을 낀 채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채언니,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기서 소란을 피우다니. 저 시집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저 시집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 시집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나한테 청첩장도 안 줄 때는 내가 화낼지 안 낼지 생각이나 해봤어? 서연아, 너무 불쌍한 척하지 마. 네가 한 일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서연이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 씨, 봐봐. 이 사람이 이럴 때까지도 나랑 싸우고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지훈 씨, 봐봐. 이 사람이 이럴 때까지도 나랑 싸우고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부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오늘이 저와 서연이 결혼식인데 무슨 일이야. 당신들이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나한테 청첩장도 안 줄 때는 손님들 웃음거리 될까봐 안 무서웠어? 이제 와서 무섭다고? 늦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대화 주위의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기록을 열고 주위의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민준 씨의 대화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저와 기록이에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제가 그에게요. 그는 서연이가 잊었다고 물었더니 그리고 저는 이체 기록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서연이가 전에 저에게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월세 낸다고 했지만
결국 가방 사는 데 썼어요. 지금까지도 안 갚았고. 또 이 쇼핑카드, 그가 제 쇼핑카드를 빌려 200만 원이 넘는 옷을 샀는데, 그것도 이 없는 옷을 샀는데, 그것도 안 갚았어요. 그는 늘 이런 식이에요. 일이 있을 때는 저에게 돈 빌리고 물건 빌리더니, 일이 없을 때는 저를 투명인간이. 주위의 손님들은 기록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었네. 이 신우이 너무 차갑다. 맞아. 세연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청첩장도 안 주다니. 이건 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이 시어머니도 문제야. 무조건 딸만 감싸고 며느리 감정은 전혀 생각 안정은 전혀 셉니다. 서연이와 시어머니도 매우 안정은 전현이를 향정은 전현을이 들으며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서연이는 과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서연아, 이런 일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속여도 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내 권리를 침해한 거야. 서연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시집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야.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요. 제가 새언니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면 안 됐고 청첩장도 안 주면 안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전에 나한테 빌린 돈이랑 쇼핑카드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해서 식대 예약해서 그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대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연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 용서해줘라. 그 애가 빌린 돈이랑 쇼핑카드 돈은 내가 갚을게. 내가 네 손에도 배상해줄게. 안 될까?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타협할 줄 알아서 비용이라고 생각할게. 이제 와서 타협할 줄 안다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돈이랑 쇼핑카드 돈은 지금 받을 돈은 좋아. 당신이 동의하면 나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을 거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버틸 거야.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보자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동의한다. 지금 바로 돈 줄게. 나라며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빌린 돈 오늘 이체했습니다. 빌린 돈 오늘 쇼핑카드 2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 앞으로 서연이 잘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일 없게 해주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아이를 안고 하윤이와 함께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길에 뒤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서연이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권리를 되찾았고 더 이상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이모님께 맡긴 후 민준 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엄마와 서연이와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지만 당신에게는 매우 실망했어. 당신은 서연이를 위해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심지어 아이 교육 자금까지 꺼내서 식대까지 내주려 했어. 당신은 근본적으로 나와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아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제 원칙을 지킨다면 분명
저와 아이를 위한 행복한 삶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하윤이가 웨딩홀 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볼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방금 돈을 받았는데 왜 또 소란이 난 걸까? 저는 아이를 안고 하윤이와 함께 다시 웨딩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에 도착하자마자 웨이터 몇 명이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손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결혼식 곧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웨이터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죄했다고 하지 않았어. 웨딩홀에서 잠시 연애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웨딩홀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 지배인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들 왜 이래요? 계약금만 내면 연애 진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또 잔금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또 잔금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친척이랑 친구들 다 와 있는데 당신들이 저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박 지배인도 조금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연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손님 오빠분께서 5천만 원만 결제하셨고 아직 8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연애를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서연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친구한테 돈 빌려서 다 결제했다고 하지 않았어? 원래 오빠가 친구한테 돈 빌렸어? 왜 5천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야? 그때 민준 씨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순간 폭발하여 민준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1억도 못 빌리면서 당신이 내 오빠야? 지금 친척이랑 친구들 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니도 발을 동동 구르며 박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일단 연애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연애 진행하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제가 봐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일 드릴게요. 안 될까요? 이건 웨딩홀 규정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잔금을 결제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연애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계약금도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연애를 취소한다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여 민준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들은 돈이 없거나 빌려주기를 싫어해요. 그들은 친구들한테도 빌려봤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빌려봐. 사채라도 빌려서 꼭 잔금 다 모아야 해. 그들이 뜨거운 냄비 속 개미처럼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윤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자. 가중에 또 우리를 끌어들이라. 저는 고개를 저러들이라. 그는 눈이 번쩍 트이더니 얼른 달려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왜 아직 안 갔어? 너무 잘됐다. 빨리 나 좀 도와줘. 웨딩홀에서 잔금이 8천만 원 부족하다고 해. 새언니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할 때는 왜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 안 했어? 네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할 때는 왜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또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려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한다.
서연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중에 엄마가 꼭 너한테 보상할게. 안 될까? 네가 안 될까? 네가 안 도우면 그 애 오늘 겨루 못해 보상할게. 이제 와서 부탁하다니. 당신들이 제가 도우면 그 애 온 못해. 기가 자초한 일이지.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주위의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신우이 너무 심하네. 새언니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청첩장도 안 주면서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새언니한테 부탁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 시어머니도 문제야. 무조건 딸만 감싸고 며느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제가 새언니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면 안 됐고 청첩장도 안 주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바로 사과할게요.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라면 경찰은 왜 필요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자내 저장해둔 웨딩홀을 예약 전에 저장해둔 웨딩홀을 열고 주위의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제동을 열고 주의약 정보를 열고 주위의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웨딩홀 시스템에 있는 예약 기록이에요. 그는 제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청첩장도 안 주고 저에게 잔금을 내게 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앉아서 공짜로 얻어먹으려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손님들은 예약 기록을 보고 더욱 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얼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서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식대 다 준비됐다고 했잖아. 어떻게 새언니 정보를 이용해서 예약한 거야? 당신은 정말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서연이는 지훈 씨도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지훈 씨도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서연이를 정의를 괴롭혀도 돼. 지훈 씨의 어머니는 성대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난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 우리 집은 너 같은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안 돼요, 아주머니. 서연이는 황급히 지훈 씨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훈 씨 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우리 집안을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망신시켰는데 결혼식 취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얼른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빨리 서연이 좀 도와서 지훈이 어머니한테 결혼식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네가 그를 도와주면 우리 집이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라는 당신들 집안일이야.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만약 잔금을 결제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정말 연애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둘러 결정해주세요. 서연이는 연애를 취소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른 바닥에서 일어나 민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은행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은행을 털어서라도 잔금을 방법이 없어. 민준 씨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결혼식을 취소할 수 없어.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게. 서연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중에 내가 당신과 아이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서연이 편들지 않을게. 안 될까? 저는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러지 마. 당신이 무릎을 꿇어도 소용없어. 나는 당신들을 돕지 않을 거야. 당신이 정말 서연일 거야. 당신이 정말 서연이를 위한다면 그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게 해야지. 무조건 담싸고 돌면 안 돼.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이잖아. 나자, 지은 씨.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줘.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주위의 손님들을 쳐다보고 또 바닥에 무릎 꿇은 민준 씨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윤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 마음 약해지지 마. 그들은 그냥 당신들을 돕지 않을 거야.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면 나중에도 분명 당신을 괴롭힐 거야. 당신들이 잘못한 일은 당신들이 스스로 감수해.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마. 말을 마치고 저는 아이를 안고 하윤이와 함께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그들의 계략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그들의 계략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웨딩홀 문을 나서자 햇살이 제 문을 나서자 햇살이 제 문을 나서자 햇살이 제 문이다.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놔두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과 아이를 위해 잘 살아야 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 씨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빨리 돌아와. 서연이가 어쨌든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날인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우리 돌아가서 볼까?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지도 모르잖아. 하윤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속지 마. 그는 분명 연기하는 걸 거야. 당신이 돌아가서 도와주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알아. 하지만 혹시 정말이라면 하윤이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창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다 엄마가 못난 탓이야. 다 엄마가 못난 탓이야. 다 엄마가 못난 탓이야. 제대로 못 모아줘서 너를 서운하게 만들었어. 민준 씨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쭈그려 앉아 서연이의 이마를 만져 열이 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그의 이마에 닿자마자 그는 갑자기 끙 하고 신음하며 눈을 살짝 떴고 제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자마자 얼른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냉소하며 역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냉소하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없어. 봐봐.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데 분명 기절한 거야. 빨리 구급차 불러. 빨리 구급차를 불러.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정말 기절했다면 제가 방금 이마를 만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머님도 그와 함께 연기하지 마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주위의 손님들도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거야. 주위의 손님들도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나도 그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누워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듣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방금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고의적으로 연기한 거 아니에요. 어지러웠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거지러웠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냥 너무 어지럽지 않았어? 지훈이 어머니한테 부탁할 때는 왜 어지럽지 않았어? 제 결혼식이라는 이렇게 큰일에 친척이랑 친구들 다 왔는데 결국 식대도 못 모으고 결혼도 못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어지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세연이가 저를 도와서 잔금 결제해줬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세연이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세연이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세연이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렇게 야박해? 8천만 원도 안 도와주다니. 내가 야박하다고 저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서연아,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봐. 그런데 결국 명품 가방 사는데 썼잖아. 지금까지도 안 갚았고. 네가 쇼핑하다 돈 없다고 쇼핑카드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카드에 300만 원 충전해서 줬어. 그런데 너는 순식간에 200만 원이 넘게 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 돈 갚는 건 말할 것도 없었어. 돈 갚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휴대폰을 이체 기록과 쇼핑카드 사용 기록을 열고 지금 카드 사용 기록을 이건 기록을 열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저보고 야박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제가 정말 야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손님들은 기록을 보고 모두 서연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우이 너무 심하네.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세연이 야박하다고 하다니. 맞아. 세연이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양보했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 같았으면 지은 씨가 그를 데려가면 나중에 고생 좀 하겠어. 서연아, 이런 일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가 감히 세연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고 안 갚다니. 당신은 정말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서연이는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안 갚으려. 저는 고의적으로 안 갚으려 한다고? 저는 고의적으로 안 될 리 없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도의적으로 안 되려고 한다고? 저는 그냥 꼭 갚을 거예요. 세연이는 왜 굳이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난처하게 해요. 네가 먼저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나한테 청첩장도 안 주고 나에게 잔금을 내게 하려 했잖아. 이제 와서 또 연기하고 억지 부리다니. 왜 당신이 나를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다고는 말 안 해? 서연아,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서연이가 오이를 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른 거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뭐가 돼? 당신들 집안의 체면?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할 때는 왜 내 체면을 생각 안 했어? 당신들이 나한테 청첩장도 안 줄 때는 왜 내 체면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체면을 생각한다고? 늦었어. 바로 그때 박 지배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만약 잔금을 결제하지 못하십니다. 손님들은 연회장을 정리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이건 정말 당신들 잘못이에요. 지은이는 이미 충분히 잘해줬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그를 괴롭히면 안 돼요. 당신들이 이렇게 그를 괴롭히면 안 돼요.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그로는 잘 고쳐야 해. 안 그러면 아무도 그와 어울리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는 것에야 철없는 딸 하나 키웠는데 결혼식이 이렇게 망쳐지다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볼까? 서연이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지은 씨마저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순간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만족해? 내 결혼식을 망쳐서 행복해? 나 새언니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 새언니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먼저 나랑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서연아, 나는 네가 앞으로는 좀 더 정직하게 살고 늘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안 그러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아이를 안고 하윤이와 함께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다시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려줬네. 저는 이미 했고 앞으로는 그들 집안일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들 집안일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웨딩홀 문에 도착하자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호의를 권리인 줄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막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얼른 달려와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오늘 일은 다 서연이 잘못이야. 내가 이미 그를 혼냈어. 우리 집에 가자. 아이도 배고플 거야.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가 전에 서연이 편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저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화난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앞으로 당신이 여전히 예전처럼 서연이 편을 든다면, 우리 이 결을 든다면, 우리 이 결혼 생활 정말 이어갈 수 없을 거야.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쳐다보고 또 품에 안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서연이 편들지 않을게. 당신과 함께 잘 살고, 당신과 함께 잘 살고,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지켜주기를 바랄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 민준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말한 대로 지킬게. 여보. 꼭 말한 대로 지킬게, 여보. 고마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결국 취소됐대. 지훈 씨네 집은 이 일 때문에 서연이 결국 취소됐대. 저는 듣고도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녁에 아이에게 젖을 먹인 후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저 자신과 아이를 잘 보호하고 다시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무슨 일이 생기든 용감하게 나서서.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도 아니었고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쳤으니,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으니,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요? 서연이는 제 집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당연하다는 제 집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당연하다는. 지훈 씨가 왜 저랑 냉전하겠어요? 제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 그리고 식대계약금 1천만 원까지 다 새언니가 배상해야 해요. 최소 5천만 원은 배상해야 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몬트를 기대어 그의 흑백을 뒤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네가 먼저 내 주민등록번호로 식대 예약하고 나를 초대도 안 하면서 잔금을 내게 하렸어. 이제 와서 오히려 나보고 배상하라고? 왜 이 모든 결과가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해? 저는 몰라요. 서연이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어쨌든 다 세연이 때문에 제 결혼식이 망쳐진 거예요. 세연이는 배상해야 해요.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제가 매야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다 새언니가 얼마나 잔인한 새언니가 얼마나 잔인한 새언니인지, 신우이 결혼이가 이웃들이 다 새언니가 얼마나 잔인한 새언니인지, 아래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와 맞은편에 사는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는 과일을 들고 있었는데 며칠 전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 아이를 보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결혼식 모듈에 있던 기세등등함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길에도 엄마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엄마도 병원에 입원했고. 아주머니, 저는 새언니한테 배상 요구하러 왔어요. 새언니가 결혼식에서 고의적으로 소란 피우지 않았다면 제 결혼식도 취소 안 됐을 거예요. 저 지금 지훈 씨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새언니는 반드시 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이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에 들린 과일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날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다 봤어. 네가 봤어. 나중에 네가 기절한 척해서 새언니가 마음 약해지게 하려다가 들통나서 망신당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네 새언니 탓이야? 김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그날 나도 네 새언니가 네가 500만 원 빌려서 가방 사고 쇼핑카드 쓰고 안 갚은 뒤로 카드 쓰고 안 갚은 뒤로 카드 쓰고 안 갚으면서 남의 정복 봤어. 네가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서 식대 예약한 건 원래 네가 잘못한 거야.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는 얼른 해명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제가 빌린 거지 안 갚는 게 아니에요. 쇼핑카드도 그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고요. 그리고 식대는 제가 순간 착각해서 그의 정보를 사용한 거지. 고의적으로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지리마를 유모차에 네가 식대는 몸을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정말 착각했다면 왜 네 주민등록번호로 예약 안 하고 왜 네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예약 안 했어? 왜 하필 내 주민등록번호로 예약했어?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나보고 대신 돈 내라고 하려 한 거 아니야? 서연이는 제 말에 말문이 막히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 위층에 사는 박 아저씨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돈하고 돌아왔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얼른 박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듣고 나서 서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왜 이렇게 철없는 아이니? 네 새언니가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돈 빌려도 갚으라고 재촉 안 했고 쇼핑카드 빌려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런데 너는 오히려 그를 속여? 이 결혼식이 망쳐진 건 네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네 새언니 탓을 해? 네가 불성실하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지훈 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네 새언니랑은 아무 상관없어. 네가 지금 와서 배상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위의 이웃들도 모두 놀라서 집에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서연이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모두에게 눈총을 맞고 한마디 비난을 들으며 고개를 점점 더 숙였고 눈물은 눈가에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요? 체면은 스스로 세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안 했다면 사람들이 왜 너를 난처하게 만들겠어? 처음부터 내 정보를 이용해서 식대 예약하고 나를 초대도 안 하면서 돈까지 내게 하려 했잖아. 이게 네가 말하는 체면 좀 세워주는 거야? 박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새언니 말이 맞아.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 너 지금 얼른 돌아가서 네 엄마 간호해.
여기서 네 새언니랑 싸우지 말고. 계속 싸우면 이웃들도 너를 비웃을 거고 지훈 씨네 집도 이 결혼을 더 이상 동의하지. 네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네 새언니한테 잘 사과하고 빌린 돈 갚아. 그러면 나중에 화해할 여지라도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정말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주위 이웃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오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제가 먼저 돌아갈게요.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갈 때 난간에 부딪힐 뻔하여 허둥지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엄마한테 응석바지로 자라서 철이 없어. 지은아, 너도 너무 그를 상대하지 마. 저런 사람 때문에 화내는 건 아깝지. 이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오늘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가 더 심하게 소란 피웠습니다. 맞아, 지은아.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얼른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박 아저씨. 오늘 정말 폐를 끼쳤어요. 아주머니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를 상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박 아저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뭘 그렇게 격식 차려. 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게다가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걸래. 서연이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당신이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거야. 그들을 배웅할 때 김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연이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해. 그 아이 인성이 안 좋아. 나중에 또 그에게 속을라. 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엄마도 자식만 감싸고 도는 사람이야. 그 집안이랑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해. 저는 집 안으로 돌아와 유모차에서 잠든 아이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서연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가 억지 부려도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집으로 와서 소란 피우지 않았지만 밖에서 저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야박하고 잔인하며 시누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자신의 결혼식을 망쳤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사정을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나중에 김 아주머니네가 결혼식에서 있었던 진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서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서 뒤에서 그를 수군거리가 되었고 예전엔 아무도 서연이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예전에 그와 함께 쇼핑 다니던 몇몇 예전에 그와 함께 쇼핑 다니던 몇몇 여자아이던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일말의 고소함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이 모든 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만약 도덕적 기준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한다면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서연이와 시어머니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벗어나 마침내 민준 씨와 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정말 그가 말한 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지훈 씨네 집 쪽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서연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지훈 씨네 집이 서연이네 집과 크게 다퉜는데 왜 아직도 저를 찾아오는 걸까? 지훈 씨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막자리에 앉고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조금 미안한 듯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제가 갈비탕 좀 끓였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지은 씨랑 아이 몸보신 좀 하라고요. 저는 얼른 보온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아주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게다가 갈비탕까지 끓여주시다니.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지은 씨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은 씨가 우리 집이 이미 서연이네 집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앞으로 그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서연이가 또 아주머니네를 찾아갔나요? 그럼요. 지훈 씨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 씨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취소된 후로 서연이가 매일 지훈이한테, 전원이가 매일 지훈이한테 지훈 씨랑 결혼만 하면 앞으로 꼭 꽂혀서 다시는 철없는 짓 안 할 거라고 말이죠. 지훈이가 너무 시달려서 휴대폰 번호까지 차단했어요. 그럼 오늘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건 서연이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은 씨를 찾아온 건 우리 집이 서연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전에는 서연이가 좀 철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가 또 아주머니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지훈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두 집안이 결혼 문제 상의할 때 서연이가 우리한테 자기 엄마가 딸이 자기 하나뿐이고 집안 형편이 좋아서 나중에 집 한 채랑 차랑 차 한 대를 집안 형편이 좋아서 나중에 집 한 채랑 차랑 채랑 차랑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 그 집안은 전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고 그의 엄마는 친척들한테 빚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가 아주머니네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기훈 씨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한테 자기가 회사에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매달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했는데 우리도 나중에 그의 동료한테 듣고 나서야 그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아주머니네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맞아요. 지훈 씨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연이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늘 다른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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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의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는 서연이가 지훈이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잘하셨어요. 이런 불성실한 사람과는 정말 한 끗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은 씨요. 저는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셨어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전에 지은 씨한테 빌린 돈이랑 쇼핑카드 돈은 갚았나요? 그의 엄마가 이미 돈이랑 쇼핑카드 돈 다 갚아줬어요. 게다가 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 더 줬어요. 그럼 잘 됐네. 지훈 씨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 갚았을까봐 걱정했네요. 지훈 씨, 솔직히 말해서 전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서운했을 거예요. 제가 서연이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말할게요.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지훈 씨 어머니는 시간을 보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훈이가 집에서 저녁 식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서연이가 또 지훈 씨를 귀찮게 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서 그와 따져줄게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서연이가 또 저를 귀찮게 하면 저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서연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평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훈 씨네 집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았으니 앞으로 그가 저를 귀찮게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서연이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김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서연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자 그의 부모님이 그를 지방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반성 좀 하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서연이 문제 때문에 게다가 전에 입원했을 때 제대로 요양하지 못해서 병세가 더 악화되어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민준 씨는 매일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간호하지만 그저 효도를 다할 뿐 예전처럼 시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다 듣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병원에를 보러 갔는데 걱정 말이라면 안 싸고 돌아서 너를 그렇게 서운이를 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절대 그에 편들지 않을게. 네가 여전히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꼭 너한테 잘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몸 잘 회복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몸 잘 회복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잘 살면 돼요. 다시는 당신을 살면 돼요. 앞으로 우리 잘 살면 돼요. 다시는 돼요. 다시는 당신을 잡고 말했습니다. 믿어. 여전히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제 저와 민준 씨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는 우리 모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놉니다. 아이도 점점 더 귀여워지고 매일 저를 보며 웃고 엄마라고 부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서연이 제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저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는 안 되고, 늘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에 대해서는 그가 지방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반성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잘 반성하고 결국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없고 늘 지름길을 택하려 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와 민준 씨와 함께 우리만의 작은 삶을 잘 살아가며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